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한번 지식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알찬 글을 보니까 오늘 9.11 테러에 대한 그러한 글인 것 같아요. 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알찬 글이라고 하는 거 위키피디아에서 오늘의 알찬 글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좀 충실한 글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위키피디아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문장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딱 봤을 때 한국어 같은 문장이 아니라 무슨 번역통 문장 같은 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아메리칸 항공 11편 테러 사건,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에 충돌한 사건이죠. 첫 번째 아마 비행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런 건 개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여행이란 거는 그 테러범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탑승하게 됐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하이제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제킹부터. 네. 이 준비 이거보다는 하이제킹부터 긴장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비행기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점에서 납치가 돼서 이렇게 와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빌딩에 부딪혔으니까 아마 쌍둥이 빌딩의 북쪽 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개요를 봅시다. 이거 비행을 테러범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납치범 7시 40분에 납치범 5명이 7시 45분 출발 예정인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모하메드 아타, 다 아랍계인가 보죠. 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8D, 압둘 허즈 아로마리는 8G, 10, 그 다음에 와일 알 셰흐리, 월레드 알 셰흐리, 와일 알 셰흐리, 이 사람들은 성이 같은 거 보니까 형제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각각 퍼스트 클래스의 EBEA, 굉장히 앞쪽에 탔습니다. 아마 조종석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7시 59분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참.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1일 아침,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파란색 셔츠를 입은 모하메드 아타와 알 오마리가 공항 범색대를 통과해서 이렇게 유유히 들어갔다. 이게 테러범들입니다. 납치범들이에요. 하이제킹 한 사람들. 하이제킹. 자, 비행기를 납치하는 거. 공중에서. 그죠? 그래서 보시면 9.11 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조직된 그런 거겠죠? 미국을 향한 테러 조사회는 2002년 11월 17일이니까 테러 이후 1년 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납치가 이뤄진 시점을 8시 14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왈리드 알 셰흐리가 먼저 움직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8시 13분 29초 매사추세츠주 중부에서 7,900m 상공을 날던 비행기는 보스턴에서 오른쪽으로 기술을 20도 돌리라는 명령을 받고 기장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8시 13분 47초 보스턴 ARTCC 항공관제센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11,000m로 순항 고도를 이제 한 3,000m 정도를 더 상승하라 라고 했는데 비행기가 응답하지 않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관제센터에서. 그 다음에 6시 16분 비행기는 8,800m에서 하강하여 원래 예정된 경로에서 이탈하였다. 그런데 보스턴은 항공관제센터는 11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8시 21분에는 비행기의 모드시 트랜스폰더 신호가 끊겼다. 트랜스폰더가 뭡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상호 문의를 하도록 제공하는 전기장치. 한마디로 이렇게 무선기처럼 우리가 오바 뭐뭐 했습니다. 이상무 오바 할 때 쓰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공중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교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이제킹 당시 아메리칸 항공과 연락을 취했던 항공 승무원
베티 옹과 에이미 스웨니, 여성이겠죠. 아무래도 항공승무원 이름이 여성 이름이죠. 전화를 통해 납치범이 승무원 카렌 마틴과 바바라 아레스테기를 찌르고, 벌써 그거네. 그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그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몰래 베티 옹이. 그래서 승객 다니엘 레윈의 목을 베었다. 다니엘 레윈은 도대체 왜 목을 베었을까요?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레윈은 이스라엘 방위군 특수부대인 세이르트 마트칼의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특수부대 장교였으니까 용감하게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나서서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 보죠. 그러니까 아마 격투 끝에 목을 베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9B에 앉았었고 알스콰미는 그 뒷좌석이 10B에 앉았었다. 그래서 그 알스콰미라고 하는 그 납치범은 뒤에 있다가 그 5명이니까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얘는 앉아있다가 이 레윈이 그 2명을 제압하려고 하자 알스콰미가 칼로 그를 찔러 죽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그 레윈이라고 하는 분이 9.11 테러 최초 사망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최초 희생자.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운영센터 4분간 통화 중 베티 옹은 조종석과 통화가 되지 않으며 조종석에 접근할 수 없고 승객 수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옹은 납치범이 앉았었던 자리를 알려주어서 나중에 수사관들이 납치범이 누구인지 쉽게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티 옹이라는 분이 항공 비상망으로 연락을 할 때 네, 제 이름은 베티 옹입니다. 저는 11편의 3번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칼에 찔렸습니다. 아까 지금 그 직원이 찔렸다는 거죠. 승무원이. 사부장도 칼에 찔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숨도 쉴 수 없는 분위기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곧장 갈 수도 없습니다. 조종석으로 가는 문도 열리지 않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침착하게 지금 어느 좌석에 어떠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다. 저기 납치범이다 라는 것까지 전달을 했으니까 이 베티옹이라는 분은 대단히 자신의 할 일을 잘 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시 23분 38초에 모하메드 아타라고 하는 그 납치범이 기내에 방송을 했는데 아타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실수로 인해서 보스턴 항공관제센터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타는 우리들은 비행기를 납치했다. 조용히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거는 승객들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실수로 저쪽 그 관제센터에 방송되고 있었다는 거죠. 가까운 공항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데 8시 23분에 이게 실제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리네. 들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관제사가 들어서 이 8시 24분 그 1분 뒤에는 움직이지 마라. 괜찮다. 헛짓거리 하면 비행기랑 너희가 위험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바로 이거는 24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수로 항공 관제사가 이걸 듣고 나서 이제 여행기가 납치되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8시 26분에 비행기가 남쪽으로 기술을 꺾었다. 26분이군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쯤에 이렇게 해서 저기서 납치되고 26분쯤에 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납치범들이 조종석을 이제 이렇게 제압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시작한 거겠죠. 이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8시 32분에는 한 6분 뒤에는 헤른던이라는 곳에 있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납치 사실이 알려졌다. 빨리빨리 납치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7분 정도 지나서 8시 33분이 되니까 아타는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헛짓거리 하지 말라. 라고 반성했다. 이거는 기만 전술이죠. 그쵸? 그 승객들한테
약간 동요하지 않게 하고 그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쵸? 이렇게 협박이죠, 협박.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37분에 유나이티드 항공 7호편의 기장이 11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의 유나이티드 750편을 운행하고 있던 비행기 있으면 11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서 표준 규정을 우회하여 직접 뉴욕주 롬에 있는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그러니까 일단 표준 규정은 어디 다른 데 알리고 막 그러는 거였나 본데 지금 직접 그냥 시급하니까 롬에 있는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 와 이런 데가 있나 뭐. 벌써 딱 봐도 야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시설 같죠. 예. 통합 방위 조직이랍니다. 아메리카와 합중국과 캐나다가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 이런 것도 뭐 통합 방어 조직이니까 무슨 뭐 대테러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 항공기에 대한 그런 거, 납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북동부 항공 방위 구역에 연락을 했는데, 뭐 리즈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연락을 받고 메이시피의 오티스주 공군기지에서 F-15 2기를 이륙 명령을 내렸다. 공군기지에 바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연락을 해서 이륙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어떤 동태를 살피고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그런 격추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아마 플랜에 들어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10분 정도, 이 방송이 지나고 10분 정도 뒤에 아타는 마지막으로 맨해튼 쪽으로 비행기 방향을 돌렸다. 43분에 맨해튼 쪽이라니까 한 이쯤에서 이렇게 여기서 돌렸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해튼 쪽으로 이렇게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이 치밀했는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어떤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 타겟이 그 쌍둥이 빌딩인데 그런 거 어떻게 또 잘 해야 되니까, 파악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아마 그 예행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티스 기지에서는 명령을 받고 수분을 이륙을 했는데, 맨해튼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오티스 기지는 8시 46분 명령을 받고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이미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들이받은 이후인 8시 53분에 F-15기가 출격했다. 한 7분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46분 명령을 받았는데 7분 후에 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아메리칸 항공이 11편이 이미 부딪힌 후에요. 그렇죠. 조금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그 당시 워낙 어떤 그 시급한 상황이었고, 또 무슨 일인지 잘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9.11 테러에서 항공기 4대가 납치되었는데,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경우에는 이 노라드라고 하는 이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항공기 목표물에 충돌하기까지 지금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9분이었지만 이 시간은 4대 중 제일 길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4대나 납치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대가 이제 아마 2대가 여기 저기 쌍둥이 빌딩에 나중에 저기 또 그거죠. 이렇게 충돌하죠.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9분이었는데 9분 또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9분에 다 대응합니까? 그죠?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리도 있고, 그런데 전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촉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9분이라는 시간도 4대 중에 제일 길은 편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머지 더 짧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처할 수가 없는 동시다발적인 테러였다. 야, 진짜 이거 엄청 잘 계획되어 있는 끔찍한 테러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됐는데 46분 30초 모하메드 아타는 11편 비행기를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 북쪽면에
충돌시켰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륙한 게 아까 전에 7시 59분이었나요? 지금 7시 45분, 7시 59분에 이륙했으니까 불과 46분 정도 되는 시간에 납치부터 그게 충돌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항공유 38,000리터. 와, 여러 시는 그냥 진짜 불 붙을 수 있는 잘 붙는 조건이 다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748km의 속도로 북쪽 타워 93층에서 99층 사이에 충돌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이 비행기에 타고 계셨던 수많은 죄 없는 승객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또 아마 이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분 중에 1600명이 돌아가셨죠.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그런데 어쨌든 비행기가 지금 11편의 항공 승무원이었던 매들렌 에이미 스웨니가 충돌 직전에 한 전화는 비행기가 급하게 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너무 엉망이에요. 맙소사 고도가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시키려면은 비행기를 아주 계속 하강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승 기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격자들은 맨해튼에서 낮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가 위치를 잃어서 조난당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전혀 무슨 테러인지 몰랐겠죠. 다큐멘터리 영화 9.11에 나왔던 뉴욕 소방공의 중위 윌리엄 몰시는 항공기를 목격한 것에 대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우리는 왜 저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가 맨해튼 상공에서 낮게 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리둥절하겠죠. 뭔가 이상도 없어 보이고 추락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데 비행기에서 일부러 낮게 날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방향을 보고 허드슨강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거 아마 이 9.11 테러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항공사 기장이 판단을 잘해가지고 고장난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무사 착륙시켜서 전원이 구조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것을 보고 분명히 허드슨강 쪽에 가서 불시착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비행기는 조금씩 상승하듯이 보이면서 세계무역센터로 곧장 향했다. 세계무역센터에 가기 직전 갑자기 힘을 얻는데 속력이 빨라 보였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 속력을 더 내서 그 에너지, 그죠? 그 가속된 속도 에너지. 여러분 충격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충격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높여서 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인한 놈들. 그래서 어쨌든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펑 하면서 세계 무역센터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그냥 그 안으로 건물 안으로 꽂혀 들어가면서 이 철판 같은 것들이 막 찌그러들고 그 항공유가 막 불이 붙고 막 그래서 아비규환이었겠죠. 네. 그래서 북쪽 타워에 입은 손상이 이게 북쪽 타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쪽에서 와서 부딪혔으니까. 충돌한 구역 또는 그 위층에서는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충돌한 구역은 거의 초토화됐겠죠. 그리고 그 위층에서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여기가 완전 끊겨버렸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쪽에는 모든 계단과 엘리베이터 끊어져서 갈 수 없었고 이곳에 1344명이 갇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있었네. 어쨌든 충돌 즉시 수백 명이 사망했고 그렇겠죠. 그 93층에서 99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망했겠죠. 그죠? 그 위에 갇힌 나머지 사람들 여기에는 또 연기, 화재로 질식사하겠죠. 이게 엄청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금방이요. 그 다음에 또 붕괴하면서 이게 또 부서져 내리면서 사망하고 일부는 또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장면이 생중계됐었죠. 막 사람들 뛰어내면서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그래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불타는 제트 연료가 건물 이리저리로 흘렀다. 유독한 물질들이 이리저리로 흘러다녔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통로 하나 이상을 통해 화재가 아래쪽으로 확산되면서
77층, 22층 서쪽 로비 지상층에 화재가 번졌다. 이게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아이고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그죠? 화재가 아직쪽으로 와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프랑스인 카메라맨인 질 노데와 체코인 이민자 파벨 흘라바라는 분이 충돌 장면을 녹화했다. 저는 이때 기억나는데 밤이었나 새벽이었나 어쨌든 굉장히 그때 내가 기억이 선명한 게 뭐냐면 이거 보면서 제 그때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전 세계 다발적인 테러가 아닌가 하고 그 프랑스에 가 있던 분을 걱정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서 불타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또 비행기 하나가 팍 와서 바꿨던 장면, 이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였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납니다. 지금 2001년에 그렇죠. 브루클린의 미술 전시회에서 웹캠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11편이 11편 그 항공기 11편이 북쪽타워에 충돌하는 모습을 4초에 한 번씩 이미지로 촬영했다고 하고, 또 여러가지 그러한 방송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남쪽 타워라고 언급했지만 3분 후에는 북쪽 타워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쭉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충돌 후 북쪽 타워에 화재가 발생했고 102분 후인 10시 28분에 북쪽 타워가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벽트지 못하고 쭉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붕괴의 요인은 충돌 자체로 인한 구조적 손상보다는 제트 연료의 점화에 따른 화재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더 컸다. 그러니까 비행기 부딪힌 것보다 아마 그런 것도 설계가 돼 있겠죠. 아마 그 쌍둥이 빌딩이 무슨 내진 설계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에 대한 것도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래도 제트 연료가 점화되면서 그 어떤 철골 구조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아내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워가 붕괴되면서 항공기 승객과 이분들은 뭐 직사하셨겠죠. 그 당시 그냥 충돌 순간에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더불어서 구조대원 수백 명도 사망했다. 진짜. 그리고 뭐 북쪽 타워 입주자였던 분들 중에서 101층에서 105층에 입주해 있었던 캔터 피츠제랄드 회사는 직원 658명이나 사망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센터 부지의 구조대원들, 이 구조대원도 수백 명이 사망했다니까 피해가 엄청 컸죠. 진짜. 그래도 계속 영웅적인 아마 구조활동을 벌였겠죠. 근데 11편에 있었던 승객의 시신 일부를 발견을 했다. 아이고 다 조각조각 나 있었겠죠. 그쵸? 끔찍하겠죠. 몇 대원은 비행기 좌석에 묶인 사람의 시신 일부나, 그러니까 인질들 중에서 약간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묶어놓거나, 아니면 납치범에게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이 묶인 승무원의 시신. 승무원들을, 남자 승무원 같은 사람들을, 그쵸? 플라스틱 수갑으로 묶어서 승무원에 이렇게 묶어놨을 텐데 연락을 못하게. 근데 그런 시선도 발견됐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검시관은 11편에서 탑승했던 사람 중 33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그래서 또 최고 승무원 카렌 마틴을 포함해서 희생자 2명의 시신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시신 확인이 아무래도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신은 신원은 조금 더 발견하기가 쉬웠겠죠. 왜냐면은 뭐 질식을 해서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물론 붕괴가 됐기 때문에 뭐 그것도 신체 손상이 심했겠지만 심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이 비행기 타신 분들만큼 심하게 훼손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계속 DNA 판독 기술로 11편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시신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 납치범 2명의 시신도 확인하고, 그쵸?
또 근데 이들의 시신은 당연히 맨해튼 국립 9.11 테러 메모리얼 박물관에서는 빠지겠죠. 이거는 왜냐면 추모하는 걸 테니까, 그죠? 이분들은. 나머지 납치분들의 시신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시신과 함께 메모리얼 공원을 묻혀있다.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쵸? 이 납치범의 시신들도 여기 메모리얼 공원에 묻혀있다. 이거는 왜냐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됐으면 아마 빼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알스캅이라고 하는 그 테러범의 여권이 충돌해서 불타지 않고 남아서 거리에 떨어졌다. 이거는 참 우연한 일이네요, 그죠? 제트 연료에 배어있던 이 여권은 남쪽 타워가 붕괴되기 직전 행인이 주어서 뉴욕시 경찰국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실수로 비행기에 싣지 않은 모하메드 아타, 아까 전에 방송했던 사람이죠. 수화물도 검사관에게 넘겨졌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쭉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이 짐에서 뭐 여권,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비행 시뮬레이터를 녹화한 카세트 테이프, 조비시칼, 후추 스프레이 다 테러용, 연습용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렇게 되고 수개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비디오에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공격을 주도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은 빈 라덴은 처음에는 단지 몇 층 정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는 더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의 목적은 뭘까요? 충격과 공포를 줘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돌발적인 그런 동시다발적인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죠. 왜냐면 일단 미국이 본토가 공격당했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혹시 이러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또 조만간 동시다발적 테러를 벌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예. 예, 참 이러면서 민간인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이런 테러 행위가 진짜 아무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겠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그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공격 이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를 가는 비행편의 비행기 번호는 아메리칸 항공 25편으로 그렇죠? 11편으로 하면 옛날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5편을 바꿨고 또 보잉 767 대신에 737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11편이 그 테러 당일 로건 공항에서 출발했던 B-32 게이트에는 추모하는 의미에서 미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우리가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에 충돌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